그 남자애들이 좀 많지. 포기해야 되지. 아 근데 그쵸. 그러니까 아니, 비율 보면 잘하는 애들 여자애들이 더 많아. 포기하는 남자가 오고 싶은 거. 아니 왜 포기할까? 인생이 안 무서울까? 바로 포기하는 건 좀 무섭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 여학생들 중에서 공부 포기한 친구들은 본 적이 거의 없는데. 남자애들은 그냥 그니까 될 대로 되겠지 않았어. 그게 나중에 감당이 안 될 텐데. 자, 아무튼 봅시다. 302쪽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 물질의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 E는 mc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E는 mc의 제곱. 이때 E는 에너지. E는 에너지고 C는 광속, 비스속도, M은 질량. 그래서 E가 M으로 전환됐을 때, M도 E로 전환됐을 때,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뀔 수 있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뀔 수 있대. 신기하잖아.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뀔 수 있고, 질량도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신기하죠? 맞죠? 근데 우선은 이거는 잘 관찰이 돼. 관찰이 잘 되거든. 관찰이 잘 된단 말이야. 아니구나. 이게 관찰이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얘가 관찰이 잘 돼. 대표적으로 핵폭탄. 그렇죠. 핵폭탄이 대표적인 핵폭탄. 원자핵이 폭발하면 폭탄 폭발하면은 에너지가 생성돼요. 에너지. 되죠? 이때 수소의 폭탄을 잠깐 보면은 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핵폭발을 하면은 수소는 사라지고 에너지만 남아요. 에너지. 맞죠? 이때 그러면 수소가 몇 개 사라졌어? 이때 수소가 몇 개 사라져요? 수소 4개가 사라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만들어져?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때 사라지는 4개, 수소 4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질량 결성. 네, 사라진 질량이라는 뜻이야. 사라진 질량. 많이 안 나왔죠? 3개. 그리고 이제 이게 어렵네.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한 식은 이렇게 써야 돼. 원래는 자, E는 mc의 제곱에서 이 m은 사라진 질량이라는 뜻이에요. 사라진 질량. 책에 많이 안 나왔어. 어렵죠? 어려워. 어떡해?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거 배워요, 여러분. 과학이 너무 어려워져갖고 너무 빡세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거 질량이 있다가 사라지면 되네. 맞죠? 식으로 잠깐 써볼까? 자, 식으로 잠깐 써보면 4개의 H가 사라졌어. 빵이란 말이야, 빵. 수소 4개가 사라졌어. 그러면 그 사라진 질량만큼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 됐죠? 그러면 질량만 많이 사라지게 하면 돼. 그럼 질량만 많이 사라지게 하면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와요.
알았죠? 그게 핵폭탄의 원리. 알았죠? 질량 많이 사라지게. 방법이 있긴 한데, 만약에 우리가 물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던진다. 탁 던지면은 얘가 벽에 딱 부딪히면서 빵 하고 폭발해요. 알았죠? 빠르게 던지면. 그럼 그때 질량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핵폭발을 유도해가지고 그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았죠? 질문 있어요 혹시? 이거 좀 많이 어려울 텐데. 기운내.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책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E는 MC의 제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뜻은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어쩐다? 같다.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같다. 질량 에너지는 서로 같다는 뜻이고, 핵 에너지, 핵 분열이나 핵 융합과 같은 핵 반응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를 핵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때 핵 에너지는 사라진 질량만큼 에너지로 만들어진다. 핵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서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핵 에너지가 방출한다. 질량 결손이 삼각형 M이면 델타 M이면 방출되는 에너지도 델타 E다. 근데 이거 사실 배웠다. 이거 E는 MC의 제곱 배웠어요. 우리 사실 어디서 배웠냐면 운동 에너지에서 배웠어요. 사실. 자, 봅시다. 운동 에너지에서 어떻게 배웠냐? 우리 운동 에너지 E는 2분의 M분의 제곱. 그죠? 맞죠? 이거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전체제곱. 여기서도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광속의 단위는 속도니까 광속, 빛의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전체제곱. 맞죠? 여기는 2분의 1을 안 곱하다. 그렇지. 운동 에너지랑 똑같은 개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핵 폭발할 때 빛이 발생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가니까. 맞죠? 광속도로 가니까. 빛이 광속도를 갖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랑 좀 비슷한 거. 맞죠? 2분의 1을 안 곱하는 이유는 나중에 물리원에 가서 배울 거예요. 맞죠? 오늘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좀 그런가? 너무 우울한데. 자, 303쪽까지만 하고 좀만 쉽시다. 오늘은 좀 합시다. 303쪽. 자, 화석연료의 생산과 재고에너지의 근원.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잠깐 봐봐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C랑 O2랑 만나면 CO2 된단 말이에요. CO2. 맞죠? 이때 이 C의 모습은 C가 있으면 체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여기 C는 이제 여기 C는 체외곽 전자가 없어요. 맞죠? 제대로 그려줄게요. 제대로 그려줄게요. 이건 다. 자, C가 체외곽 전자가 안쪽 전자는 2개 있고 바깥쪽 전자가 4개 있고, 자, O는 안쪽 전자가 2개 있고 바깥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 맞죠? 이게 2개 있는 거죠? 그죠? 이게 C랑 O2 이렇게 있어요. 맞죠? C랑 O2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CO2가 될 거란 말이에요. CO2가 되면 공유결합하니까, 공유결합하면 이제 가운데 C가 있고 C가 이렇게 있고 전자를 공유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O가 여기 있고 안쪽 전자 이렇게 있고 바깥쪽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고. 맞죠? 여기도 O가 이렇게 있고 안쪽 전자 2개 있고 바깥쪽 전자가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고.
됐죠? 이게 공유결합 모습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전자를 당기는 성질이 있어. 전자를 당기는 성질. 그게 누가 제일 크냐면 FON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전자를 당기는 성질이 산소가 크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는 누구 거다? 산소 거다. 여기 있는 전자는 누구 거다? 산소 거다. 오케이? 그럼 이제 탄소만 보면 탄소가 자 전자가 총 이렇게 있다가 여기 탄소는 그러면 이렇게밖에 없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탄소에 있는 전자 몇 개가 사라졌어요? 4개가 사라졌죠. 그래서 전자 4개가 이동했네. 여러분 전자가 이동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 전자가 이동하는 건 전기죠. 전기가 이동하면 번쩍번쩍거리죠. 그래서 요거 탄소랑 산소랑 만나면 뭐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빛과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죠. 우린 이렇게 탄소가 빛과 열을 발생하면서 타는 걸 뭐라 불러요? 연소라고 부르죠. 이해됐죠? 이걸 연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이 친구가 없었으면 연소가 안 되죠. 이 친구는 에너지를 뭐하고 있다?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그냥 탄소는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어요. 오케이. 탄소하면 떠올려야 될 친구는 뭐뭐 있냐면 숯이 탄소로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숯 잘 타죠? 잘 탄다는 건 숯이 에너지를 잘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석유랑 석탄은 이렇게 그렇죠. 탄소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친구 힘내. 어렵지. 힘내. 이해갔죠? 그러면 지금 전기를 빼는 친구 누구야? 여기 보니까 전기를 빼는 친구 누구야? 얘다. 산소가 전자를 당기니까 전기를 빼는 친구는 누구다? 산소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합시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건 누구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는 누구다? 탄소다. 탄소다. 그래서 탄수화물. 그죠? 우리가 먹는 밥도 탄수화물이죠. 그죠?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건 탄소고. 그러면 또 에너지를 뺏는 것. 에너지를 빼앗는 원소는 누구다? 산소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산소에 노출되면 음식이 변하거나 연소가 일어나거나, 그죠? 사람 여기 봐보세요. 만약에 여기 손이 베었어. 손이 베이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내 손에 안에 있는 세포랑 닿죠. 그러면 손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닿지 않으려고 피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 원리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산소를 피해야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책을 봅시다. 자, 석탄이 생성되는 과정. 자, 지제시대의 식물들이 땅 속에 묻힌 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탄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누굴까? 산소랑 차단돼야 돼. 알았죠? 산소랑 차단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지워도 돼요? 이거 지울게요. 자, 이게, 자, 봐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생명체는 뭐로 돼 있어요? CHON으로 돼 있죠. 생명체는 CHON으로 돼 있어요.
오케이? 생명체는 CHON으로 돼 있어. 그래서 얘가 땅에 묻혔어. 그래서 O2가 여기 안 들어와야 돼. 첫 번째로. 땅속에 묻혀야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가 여기 있는 C에 있는 에너지를 빼먹을 수 있으니까, 알았죠? 얘가 열을 받아야 돼. 얘가 가열이 돼야 돼. 열을 받아.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산소는 어때? 열을 받으면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 밖으로 위로 날아가요. 알았죠? 그죠? 산소는 열을 받으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열을 받으면 O가 날아가요. 됐죠? 그럼 이제 누구 남아요? CHN. 그죠? 그리고 N도 전자를 잘 당기니까 열을 받으면 이것도 N2로 날아가요. N2로 날아가. 그러면 CH. CH로 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CH로 된 것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부르고, 탄화수소에는 뭐 있냐? 원유. 맞아. 천연가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책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석탄의 변화를 봅시다. 오른쪽. 석탄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토탄, 갈탄, 역천탄, 무형탄 순으로 탄소 함량이 높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누구누구가 적다. 질소와 산소가 어쩐다? 적다.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적을수록 좋은 석탄이 돼요. 이해갔죠? 탄소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석유 동그라미 쳐놔야 돼. 석유 동그라미. 석유의 생성. 지질 시대에 살았던 플랑크톤이나 바다 생물의 사체가 바다 호수에 묻힌 후 오랜 시간에 걸쳐 열과 압력을 받아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 석유가 만들어지더라. 여기서 똑같이 뭐 해야 되냐면 매몰대에서 산소랑 차단된 상태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석유는 누가 만드냐면 플랑크톤이 만들어요. 대부분. 알았죠? 석탄은 식물이 만들고. 됐죠? 자, 지구 에너지 근원. 화석연료는 지질시대에 살아있던 생물이 퇴적되어 만들어진다. 광합성을 통해 태양에너지가 생물체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된다. 화석연료의 근원은 태양에너지다. 동그랗게. 그리고 태양에너지고 그게 누구다? 탄소다. 맞죠? 탄소에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예요. 탄소에. 오케이.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잠깐.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자, 6CO2에다가 UH2O에다가 태양빛을 받으면 그게 산소 만들어지고 포도당 만들어지더라. 됐죠?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C가 이렇게 있으면은 체외곽 전자, 그냥 전자를 끓이면 바깥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바깥 전자가 없는데, 반응 후에는 어떻게 되냐? 탄소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맞춰주는 게 누구다? 태양에너지가. 태양에너지가 전자를 4개 붙여줘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에너지 보유. 그래서 태양빛이 탄소에다가 전자를 붙여준다. 그래서 이제 태양에너지는 뭐로 전환되는 거다? 포도당에, 이걸 우리 화학에너지라고 부르고, 사실 이제 전기에너지랑 똑같아. 포도당에서 전기 뽑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근원이 태양에너지래. 이해됐죠? 이게 잘 안 보이니까 X 표시를 해줘요.
자, 그래서 오른쪽 이제 아래로 갑시다. 석탄의 생성. 지제시대의 식물들이 따뜻한 늪지대에 묻힌다. 그래서 공기와 접촉이 차단돼요. 알았죠? 썩으면 안 돼요. 알았죠? 썩으면 안 된 상태에서 탄소의 전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정물이 쌓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열을 받아서 그래서 산소 날아가고 질소도 날아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석탄으로 변한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생성. 지지시대에 살았던 플랑크톤이랑 바다 생물체가 점토 등에 쌓여서 바다 호수에 묻힌다. 그래서 산소랑 차단된 상태에서 폐적물이 쌓이고 또 똑같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산소랑 질소랑 날아간 다음에 이해됐죠? 자, 점토 광물의 촉매 작용과 특수한 세균 작용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 N2랑 O2가 사라져요. 자, 이거 봐봐요. 여기 봐봅시다. 여기. 자, 만약에 이제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생물체가 묻혔어. 여기 이제 세균이 있대. 그럼 세균은 뭐가 필요하지? 산소 필요하지. 그죠? 세균은 산소 필요하죠? 근데 식물체에는 뭐 들어있어? CHON 들어있단 말이야. 생물체에는. 그래서 세균이 못 빼간다? 산소 빼간다. 이해됐죠? 그리고 뭐도 필요해? 단백질도 필요하거든. 단백질도 그럼 뭐 필요해? 단백질 만들면 질소 빼간다. 질소가 단백질의 주 원료니까. 그래서 산소랑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질소 빼가니까 남은 건 CH만 남아요. 맞죠? 그래서 CH 남은 게 뭐가 된다? 석유가 돼. 얘가 석유. 아니, 석유. 그래도 질소가 단백질 원료예요. 그죠? 질소 단백질 원료죠. 단백질 아미노산의 핵심 원료죠. 이해됐죠? 그래서 남은 게 CH가 남고 그게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석유는 CH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제 303쪽 그 그림 외워야 돼. 천연가스 그 그림. 303쪽에 있는 천연가스 그림. 그거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외워놔야 돼요. 외워놔야 하고. 이제 밑에가 이제 빠지지 않는 이제 조류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덮개함이 있어야 돼요. 덮개함. 그래서 덮개함도 빈틈이 없고 덮개함도 빈틈이 없어요. 빈틈 없고 여기 밑에 친구도 빈틈이 없어야 돼요. 빈틈 없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석유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공성 암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구멍이 뿜뿜 뚫려 있어요. 구멍 뚫려 있어요. 맞죠? 구멍에 석유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됐죠? 여기 이제 구멍이 많은 암석이 들어있고 거기가 석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맨 앞에는 여기가 위로 애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여기가 뭐가 들어있냐면 천연가스 들어있고 천연가스랑 석유랑 뭔 차이냐면 석유랑 천연가스랑 뭔 차이냐 천연가스는 뭐 CH4 이런 애들이 천연가스고 석유는 막 C20에 막 H22에 뭐 H 막 44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맞죠? 여기는 덩어리, 얘는 낱개. 괜찮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있고 얘들은 딱 낱개씩만. 기실 성분이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304쪽 해야 되는데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응? 너거 충전하지 말고 내가 그때 나 8% 좋던가. 나 여기 봐. 나야. 비싸서 이거. 네, 네 있어봐라. 네, 교훈실에서 해줄게. 쌉이냐. 시작해봅시다. 자, 304쪽. 자, 이제 화석 연료시 문제점 304쪽. 아, 이거 지금 보니까 이번에 화석 연료 문제점이 나왔죠. 기름값 오르니까 답이 없죠. 그죠? 기름값이 올라서 답이 없더라. 요거 이제 살짝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잠깐 혹시 이제 여러분이 미래를 잠깐 볼 때, 여기 한번 봐봅시다. 네, 그냥 정치학이 원래 꿀잼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석유 있죠, 석유. 석유가 원래 미국에서 났어요, 안 났어요? 미국에서 안 났어. 이제 석유가 미국에서는 안 났고, 저기 중동에서 많이 났거든요, 중동에서. 근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셰일가스라고 해가지고 셰일가스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셰일가스. 셰일가스는 천연가스를 말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미래를 좀 볼 수 있어. 한번 봐볼까? 그러면 미국이 석유를 원래는 과거에는 미국이 석유가 필요했어. 석유 필요. 그래서 중동이 중요했어. 그래서 중동에서 석유를 뽑아서 와야 됐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중동이 전쟁에도 막 미국이 군사를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현재는 어쩐다고? 천연가스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천연가스를 생산해. 전 세계적으로. 알았지?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석유에서 독립한 거야. 그러면 중동이 필요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자, 중동이 안 필요해. 그래서 뭐 했을까? 아프가니스탄 철수. 그래서 철수를 한 거야. 이해 갔지?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좀 봐야 돼. 그러면 중동은 어떻게 될까? 기존에는 미국이 필요해서 여기다가 군사를 지원했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중동에서 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작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뭐가 좋을까? 혹시 이제 앞으로 막 전쟁이 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우리 생존해야 되잖아. 뭐가 제일 좋고 뭐가 제일 좋고. 소희는 어떻게 해? 옆반 친구들이 막 싸우겠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말리기 어려울 거야. 말리기. 어차피 얘들 싸울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나. 짜져 있어야죠. 조용히 있으면 건들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장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엄청나게 지금 보면 막 무기 수출하고 난리잖아. 그게 이거의 하나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 전쟁이 일어날 거야. 한국은 이미 알고 있어.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해. 그러니까 아마 4차 대전하고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내 생각은. 맞지? 제일 좋은 거는 무장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아. 맞지? 그래야지 전쟁이 안 일어나. 진짜야. 웃기잖아 이게. 참. 원래 그 있잖아. 뭐 약간 너무 센 애들은 건드리기 좀 그러잖아. 안 세면 막 너도 같이 맞아라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러시아도 알기 때문에 지금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걸 한 거고. 중동에서도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럼 봐봐. 유럽도 있고, 이거 그냥 꿀잼이 그냥 중동도 있고, 러시아도 있단 말이야. 중국도 있고. 자,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 미국은 문 잠그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세계가 100년 동안 평화였잖아. 그럼 100년 동안 무기가 많이 쌓였단 말이야. 지들끼리 이제 치고받으면서, 맞지? 무기를 다 쓰면은 그때 다시 또 나타날 거야. 집에 숨어 있다가.
지금은 싸웠을 때 불안하다. 지들끼리 다 싸우고 나서 나타나면 그럼 불안하지 않지. 그래서 이때는 조용히 무장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우리 에너지랑 관련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에너지가 정치적인 것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세계 정세적인 것도 관련이 있고. 그러면 에너지 독립해야 돼. 에너지 독립. 그러면 에너지 독립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어. 그죠?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고, 그걸 개발할 수밖에 없어. 신재생 에너지, 만약에 우리 지금 기름값 때문에 난리잖아. 그지? 한국은 그나마 나아. 지금 한국 진짜 나온 편이야, 진짜로. 한국은 진짜 그나마 낫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에너지 독립 안 되는 애들은 진짜 피해가 큰데, 우리가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독립이 된다면, 그지? 된다면, 앞으로는 뭐 중동에서 싸우든 말든 우리가 상관없지 뭐.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진로 이제 우리 앞으로 여러분 시대는 되게 좋은 시대야. 왜냐하면 사람이 귀한 시대니까. 사람이 귀해.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소중하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로도 뭐 무기 관련 직장도 괜찮을 거고 반도체도 괜찮을 거고. 그래서 미리 조금 고민해서 가면 어떨지. 조금 미리 그려봐. 진짜 야 너무 좋아.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한번 공무원 시험을 봤대. 합격했더라고. 예전 같으면 합격 못 하거든. 시대가 좀 바뀌었어. 사람이 부족한 시대예요. 맞죠? 사람이 부족한 시대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오케이. 좋은 직업을 갖고 편하게 살아요. 좋은 직업 갖고 편하게. 맞죠? 편하게 살죠. 편하게. 아무래도 군무원, 그러니까 군대 관련 사람을 더 많이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도 운 좋게 잘 되지 않았나. 자, 좋은 시대를 잘 준비합시다. 자, 그래서 화석연료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화석연료는 매장량의 한계가 있어요. 자원 고갈에 문제가 있고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은 온실기체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솔직히 온난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맞지? 우리나라가 위도 38도가 에너지 중립적 지구 에너지가 딱 적절한 지역이거든. 지구 에너지가 딱 적절한 지역. 지구 에너지가 적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균 기온 변동이 많이 없을 거야. 이거 우리 보면 지금 봐봐. 우리 10월인데 춥잖아. 그치? 10월인데 추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쪽은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화석 에너지가 우리 한국에 없다라는 거지. 그게 제일 커 사실. 석유랑 천연가스가 안 나와. 그게 제일 문제야. 자, 그래서 해결 방안.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그래서 개발해야겠다. 이해됐죠? 그거 안 하면 나라 망하는 거니까. 나라 망하는 거니까. 자, 태양에너지 전환과 순환. 자, 태양에너지 전환. 광합성. 태양에너지는 식물에 흡수되어서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에너지로 전환되어 영양분을 만들고. 여기 봅시다. 광합성. 아까 했다시피 6CO2 플러스 6H2에다가 태양에너지를 넣으면 그러면 이게 C6H12O6 이거 화학식 외워야 돼. 이것도 포도당을 만들어요. 알았죠? 그때 이제 이 탄소는 어떻게 생긴 탄소냐면 체외곽선자가 없는, 맞죠? 체외곽선자가 없는 탄소고 여기 있는 탄소는 체외곽선자가 존재하는, 내기가 존재하는 이런 탄소고, 이 상태를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냐면 탄소에 저장된 에너지, 탄소에 저장된 에너지를 바로 화학에너지라고 불러요. 맞죠? 자, 요런 화학에너지, 화합성을 통해서 이 화학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게 사실은 화학에너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전자니까 전기에너지라고 봐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이제 거기까지 보면 안 되고 화학에너지라고 합시다. 자, 바람과 파도. 태양에너지는 물이
태양 에너지, 햇빛이 물에 비추면은 이제 증발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를 이 봅시다.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 여기서 수증기 증발이 나고 수증기 증발 이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상승하는 거죠. 그죠? 수증기의 위치 에너지 상승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역학 에너지가 있으면 역학 에너지 아니면 뭐 있냐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있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있으니까. 그래서 수증기 위치 에너지 상승은 여러분 책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상승. 이해갔죠? 그래서 문제에서 위치 에너지라고 해도 상관없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됐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은 파도와 해류를 일으킨다. 비와는 자, 태양 에너지는 지표 물을 증발시키고 증발한 수증기는 구름이 된 후 이 구름은 비 또는 눈을 만든다. 자, 또 화석 연료 유기물이 땅에 묻힌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석탄소, 천연가스가 되어서 화석연료가 된다. 여기다 표표 하나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밀물, 썰물. 밀물, 썰물. 이 조력 에너지 근원은 누굴까? 이 친구의 근원. 근원은 다른 중력이에요. 알죠? 태양 에너지가 아니에요. 다른 중력, 태양이죠. 그래서 조력하고 파도는 다릅니다. 혹시 조력하고 파도가 다른 이유가 또 뭘까? 조력이랑 파도는 좀 달라. 왜 다를까? 파도는 규칙적이지 않아. 맞지? 파도는 지 맘이야. 오늘 날씨에 따라 파도는 불규칙이야. 불규칙적. 밀물, 썰물은 규칙적이에요. 맞죠? 밀물, 썰물은 정해져 있어. 달의 중력 때문이니까. 밀물, 썰물은 규칙적이에요. 대기의 해수순환 위도별로 입수하는 태양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에너지 차이가 발생한다. 오늘 수업 좀 하자. 시험 끝났는데 보자마자. 맞죠? 오늘 조금 합시다. 몇 분이에요 혹시? 오늘 35분. 오늘은 저기 304쪽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어차피 물리는 다 끝났어요. 이제 진도 곧 끝나요. 맞죠? 진도 곧 끝나니까 진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진도 다 끝나면 바로 시험 대비 합시다. 힘들겠죠. 자, 봅시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 위도별로 입수하는 태양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에너지는 차이가 있더라. 저위도 남은 에너지와 남은 에너지는 대기와 해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가더라.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이제 지구를 이렇게 그리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태양빛이 이렇게 쏘면은 어디 쪽이 태양빛을 많이 받냐? 자, 우선은 위도 경도를 알아야 되는데 위도 경도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있으면은 같은 경도를 의미하고 같은 경도는 해 뜨는 시간. 해 뜨는 시간이 같아요. 맞죠? 오케이. 자, 이렇게 가로라인이 같은 위도고 이거는 그냥 그 온도, 평균 온도가 비슷해. 평균 온도가 비슷한 특징이 있어. 같은 위도는 평균 온도가 비슷해.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적도라 부르고 이걸 위도 0도라 부르고 또 0도고 맨 끝점 있죠. 여기를 우리가 극지방 그리고 위도는 90도. 알았죠? 그러면 위도가 클수록 추워요. 자, 왜 그러냐면 햇빛이 이렇게 비출 때 여기 햇빛이 이렇게 가면은 땅이 안 닿죠? 빛이 관통하죠? 그러니까 온도를 조정할 수가 없어. 햇빛이 이렇게 때리면은 땅이 닿죠? 그러면 온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도 둘레가 이만큼이잖아요. 극지방 둘레는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적도가 훨씬 더 빛을 많이 받아요. 이해갔죠? 그걸 이제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태양의 남중고도.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태양이 이렇게 비추면은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90도예요. 그래서 하나 외워야 돼 또. 위도 플러스 남중고도는 90이에요. 자, 위도 플러스 남중고도는 90도예요. 맞죠? 그래서 극지방의 남중고도는 0도예요. 극지방은 태양의 남중고도는 여기 가면 재밌대. 여기 가면 재밌대. 왜냐면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 별로 재미없죠. 미안해. 여기 진짜 가면 이쪽은 낮이고 이쪽은 밤이에요. 여기가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어? 약간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아, 갈라져 있지 않은데 빛이 이게 슥 내려오니까 한쪽은 그늘지고 한쪽은 들어오고. 재밌죠. 살짝 재미없네. 근데 이거 진짜 가서 한 사람 있었대 진짜로. 좀 유치하긴 한데 여기가 같은 시간대잖아. 여기가 같은 시간대고 그래가지고 좀 유치하긴 한데 여기 한 바퀴를 돌면은 시간이 그죠? 다르죠? 좀 미안해. 그리고 이쪽은 백야현상이라고 들어온 적 있어요? 24시간 낮이 그러니까 막 2개월 동안 극지방은 2개월 동안 낮이고 2개월 동안 밤이고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우울증이 심하대. 2개월 동안 밤이잖아. 밖에 나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 눈이 그냥 이런 그런 우리나라 같은 눈이 아니고 진짜 뭐라 해야지? 블리자드? 그러니까 눈이 진짜 엄청나게 되는데 그래서 밖을 아예 못 나가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다 하더라고요. 이쪽은. 그린란드 이런 쪽 보면 자살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맞죠. 백야 있는데 이쪽에. 근데 2달 동안 잠 못 자면 그죠? 2달 동안 잠 못 자면 그러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햇빛을 받으면 여기가 에너지가 많아지고 여기가 에너지가 많아져가지고 여기가 고에너지 상태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에너지 상태가 되니까 에너지가 여기 많아지고 고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고 저에너지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렇죠? 저에너지는 밑으로 내려오고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원래 10월이면 이렇게 춥진 않은데 북극에서 찬기온이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오는 날은 엄청 춥다가 며칠 전에 너무 춥던데 그러다가 이제 그 기온이 사라지면 다시 밑에 적도에서 따뜻한 게 올라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맞죠?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커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큰데 원래가 빙하 있죠, 빙하. 원래 빙하가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 얼어 있었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원래 한국이 이 정도 있잖아요, 한국이. 예전에는 찬물이 한국까지 안 내려왔는데
빙하가로 덮여 있었으니까. 지금은 찬물이 한국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10월에 갑자기 추운 날 너무 춥더라고. 맞죠?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상기후잖아요. 이러면 단점이 뭘까? 단점.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식물이 추운 걸 못 버텨요. 원래가 식물이 봐봐 추우면은 꽃가루 뿌려가지고 그 자기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죽어야 되잖아. 근데 꽃가루를 못 날리고 그냥 죽어버려. 너무 추우니까 얼어서. 그래서 식물이 맞아. 이게 버티지 못해. 생존에 불리고. 식물이 생존에 불리하면 생태계가 부서지겠네. 생태계가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 육상식물계하고 그냥 해상식물계가 있는데 생물계. 인간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건 해상식물계예요. CO2 제거를 누가 더 많이 하냐면 여기서 더 많이. 맞죠? 그러면 바다 식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준비 안 된 애들 다 죽으니까. 그래서 바다가 황폐화될 수 있어. 맞죠? 요거는 좀 문제가 커요. 우리 별로 관심 없지만. 우린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건 진짜 심각해. 이거 심각해요. 우리 플랑크톤 만들면은 플랑크톤도 CHON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자 플랑크톤이 늘어나면 대기 중 CO2는 어떻게 될까? 대기 중 CO2는 어떻게 된다? 감소. 알았죠? 근데 날씨 변화가 심하면 플랑크톤 생성이 잘 안 되고 그러면 CO2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해상 생물계가 더 중요하더라. 됐죠? 짠. 304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306초 합시다. 쉬었다 갑시다.